한국교회 방송성의 교단 연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어제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을 발의한 정의당이 그 취지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회 차별에 강하게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정치권이나 언론계, 교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낮은 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경찰, 교사, 법원, 그리고 정당, 공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인사행정에서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집회, 학생 인권조례, 보도, 준칙을 통한 언론 통제, 교과서의 동성애를 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열거한 사항들에 의해서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결대와 그리고 숭실대, 총신대, 교수 임용 조항에 세대다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국가인권위가 공문을 보내서 압력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종교,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출신 국가, 이 모든 영역, 곧 말씀드린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말하는 20가지 영역으로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시행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적용 대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법은 어기게 되면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부여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버립니다.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높은 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행정, 사법위에 군림하는 인권 독재 기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최영일 국가인권위원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권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서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모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인권사회의 안정적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언제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초월된 독립구간으로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반헌법적인 그런 기관장이 지금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아무도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입법권과 행정권만 그리고 사법권만 위임한 것이지 삼권위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를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가인권위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독재국가입니다. 단지 부드럽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겸허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땜지는 싸움을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일찍이 이것을 알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조선노동당이 삼권위에 군림하고 공산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국가인권위가 삼권위에 인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본되는 기독교를 고사시키려는 커다란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적 막시즘이요, 하나는 문화적 막시즘입니다. 하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요, 또 하나는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공산독재요, 하나는 여론으로 지배하는 인권독재입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공산당 독재라면 다른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배하는 국가인권위의 독재입니다. 하나는 전면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장악한 혁명이라면 다른 하나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여론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산당의 표처럼 사람들을 선동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공산권에서 가장 불평한 대군이 누굽니까? 공산당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사회적 강자와 다수와 함께 사는 평등사회의 표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가장 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보장을 하게 되면 소수자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김일성이, 박정희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재자라고 그럽니까? 국가 권력이 법으로 그들의 권력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미 국가 인권의 인권 독재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는 슬며시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타겟팅만 공격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을 전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언제나 감시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되어 있었지만 대다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일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나서서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았습니다. 2017년에는 친동성애정법 개정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합니까? 한국에는 이미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20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차별금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등평등법 같은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법에 있는 그 조항 중에 정말 차별이 금지가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개별 차별금지법으로 입법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병역법, 초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차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체계 안에 차별금지법이 있고 차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깔아뭉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종교정은 꼭 집어넣기 위해서, 그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걸 꼭 집어넣기 위해서, 그 안에 출신 국가라는 걸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전과자 조항을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좌익 편향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세력을 한마디로 확장시키기 위한 강력한 하나의 무기를 만들고 반대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기독교와 양심적 국민을 소멸시키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회 연합이 필요하냐? 그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고 수많은 활동을 했는데 또 단체 만들어서 뭐 하겠다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반동성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몇 사람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데모를 하고 로비해서 저주시켰습니다. 2단계는 2015년에 한국동성애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동성 시민단체들이 결성하기 시작하면서 퀴어 반대 집회를 하게 되고 온갖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전히 로비하고 투쟁해서 좌절시켰습니다. 3단계는 2017년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결성되면서 특별히 친동성애 개헌 반대 운동을 통해서 좌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동, 합신, 감리교, 백서 그리고 대신 측에서 헌법에 반동성애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충남 인권조를 폐지하는 그런 쾌거도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가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 2020년 한교총, 한교연, 이미 한기총은 그렇게 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1917년 소련의 벌세부키 혁명이 시작돼서 1991년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나서
이미 2020년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한 23개국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기독교 국가는 다 동성애 전체주의에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한반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2의 공산주의, 제2의 막시즘, 제2의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싸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4년 전에 통합 측에서 반동성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천만의 개신교회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걸 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한 것이 한 260만 되는 통합교인들을 어떻게 의식하셔서 한번 훈련시킬 건가. 그래서 이 전열에 이제 참여할 것인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회 연합을 해야 되냐면 1,000만원 묶어야 됩니다. 1,000만원 묶는 데 있어서 교단 모임을 통해서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언론적으로 중요한 명제를 이제 제시할 뿐이고 여기에 모인 연합체 하신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세계적인 동성애 전체주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국가 인권을 위한 그야말로 동성애 독재를 막기 위한 전략과 그리고 또한 함께 일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일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대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막았다 할지라도 다음 정권 때 또 이거 발의됩니다. 그 다음 정권 또 발의됩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논문은 결국은 1,000만의 기독교인을 조직하는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야말로 동맹 역할을 하는 그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회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한국 기독교 전체를 연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이 이미 반동성애 운동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계전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싸울지라도 전체 전쟁에서 집니다. 제가 4년 동안 가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각계전쟁은 열심히 한데 전체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전략을 짜고 함께 연대해야 되고 함께 투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런 동맹 역할을 하고 그런 연락 책임자 역할을 하고 함께 모으는 그야말로 전략을 구성하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장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 단체를 포함하는 80개 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는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그대로 흔히들 말하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는 종교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여론에서 판단하고 있는 동성애 입장과 국가적인 처벌하는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세 개로 구분해서 항상 접근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왕정시대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향해서 아주 폭언을 하게 되고 또는 뭐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왕정시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동성애를 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그거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고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이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처형을 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 그러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권이라 그러고 국가는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해야만 실제로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김성환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성명에서는 시종일관 성적 지향과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대별하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서방 기독교가 동성애 전체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을 했는데 그것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2020년 현재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서방 기독교는 완전히 동성애 전체주의에 굴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복음화가 열심히 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 복음화가 되는 나라들이 있지만 과연 동성애 독재를 이기고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기독교가 강력한 한국 교회뿐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2001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 독일까지 완전히 동성애 합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로 말하자면 적어도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이겨냈는데 이제 거꾸로 수정 공산주의를 할 수 있는 동성애 전체주의에 완전히 함락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동그라파 그리고 남미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된 선두주자가 한국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국은 동성애 전체주의를 극복하는 최초의 민주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는 서방 기독교 국가에서 시행해진 동성애 합법화의 술수와 폐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동성애 전체주의자의 속임수를 알기 때문에 대다수 교단들과 교인들이 이제 완전히 벌떼처럼 일어나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에 의해서 전 영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단 시정 공고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이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교, 공무원, 대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전체주의를 착실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권력에 의해서 이 한국 사회는 동성애 전체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함께 이 동성애 전체주의를 싸울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를 완전히 동성애 전체주의 싸우는 전선에 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위 몇 번 해서 그리고 기자회견 몇 번 해서 세미나 몇 번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동성애 전체주의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계 선진국가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를 장악했고 EU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서로 아군끼리 총질하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1000만이 연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는 이 싸움인데 우리들 안에서 노선하고 싸우게 되면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지는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 연합입니다. 예, 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왜?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상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장악했습니다. 공기업과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시스템까지 거의 헤드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짓이어도 그렇게 권력이 세게 되면 우리가 밀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요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에 의해서 전역의 포괄적 차별금지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적 지향이라는 넉자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동성애 그야말로 전체주의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국가인권위원법의 성적 지향에 의한 역차별 현상 여러분 잘 아시죠? 언론 보도 통계. 제가 20대 군사독재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60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동성애 전체주의가 싸우는데 여러분 군사독재 시절에 여러분 뉴스만 하면 누가 나왔습니까? 박정희가 나오고 전두환이고 노태우 나왔는데 이것은 아주 교활하게 언론 보도를 통제를 해서 동성애에 관한 기사를 한마디로 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이 핵심을 안 겁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모든 폐해와 죄악들이 언론에서 침묵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들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속여서 국가의 입법을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검판사들을 협박 비슷하게 하게 되면 점령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도 기독교 언론이 이걸 퍼나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수단인 언론 보도 통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국가인권을 통해서 모든 이 사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활동,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과서에 동성애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스러운 성행위처럼 애정행각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인권조례로 우회한 겁니다. 그래서 인권조례 안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에 의해서 퀴어 집자도록 계속 국가인권위가 계속 지시를 합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학교 생활규칙 안에도 성적 차별 이 조항에 대해서 종립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안에도 생활규칙에 반영하도록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안에는 그야말로 이 설립자나 경영자, 학교의장, 교직원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한마디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종교 자유가 뭐겠습니까? 학생 스스로 이 미션 스쿨 안에서 나는 예배 참석하지 않겠다. 내 따로 불교 모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한마디로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을 종교 반란, 성혁명의 투사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게. 그 다음 성평등주의를 여성가족부가 계속하는 것. 자,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인권위가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그리고 검판사들이 은연중에 이것을 계속 주입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범여권이 압도적인 다수가 됐기 때문에 혹이라고 결정을 해서 한마디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교활한 자들이었다면 9월 장로교 총회가 끝나고 나서 9월 말쯤에 그들이 이것을 제출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6월 30일 날 버젓이 아예 한국교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석 달 동안 거기에 대비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교총이 나서게 되고 한교회이 나오고 한기총이 나서서 벌떼처럼 싸울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줘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작부터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는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에게 독소조항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헌법이 12가지 자유를 보장한 거 아십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정당 설립 자유, 신체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장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예술의 학문 예술의 자유, 개인 기업과 경제상의 자유. 기가 막히게 우리 헌법은 이렇게 자유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건 딱 3가지입니다. 뭐냐? 선거에서 평등, 그 다음에 양성평등의 가족, 그 다음에 하나의 또 평등이 있는데 그거 뭐 모든 차별금지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럼 보십시다.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평등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선거평등과 양성평등은 보편적 평등입니다. 누구나 다 그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평등이요. 나머지 모든 평등은 특별한 평등입니다.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된 평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등법을 여러분 입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보편적 평등이었다 그러면 헌법 사항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할 수 있다는 거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누구를 차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범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2가지만이 보편적 평등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 전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보편적 평등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법에서 말하는 두 가지 외에는 보편적 평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차별 금지 조항은 개별적으로 법이 만들어서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개 넘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차별 금지를 하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왜 종교와 사상과 정치와 형의 효력에 실효된 정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왜 넣겠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입법하면 통과될까요? 국민들이 이 내용이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민이 이걸 찬성할까요? 절대로 찬성 않습니다. 또 종교차별금지법 위반을 해가지고 개별차별금지법으로 이거 하게 되면 통과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상 여기 보면 차별금지법 이것도 안 됩니다. 죄 비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이들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바꾸냐? 평등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공질서법,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놓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국민을 속였죠.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같이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공산당만 특권을 누리고 모든 국민은 가난하게 사는 속임수에 속아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2001년에 이 동성애 합법화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30년만 싸우면 50년 만에 이 동성애 전체주의는 절대적으로 망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목도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절정이 언제냐? 남성 트랜스젠더가 올림픽 여성 종목에 와서 금메달을 싹쓸이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 되면 전 세계 국민들이 학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예를 들면 구기 종목에 나오고, 여성에게 예를 들면 마라톤에 나오고, 여성 예를 들면 레슬링이 나오고, 여성에게 종목에 나와서 여러분 금메달을 싹쓸이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칠까요? 전 세계 인류가 학을 떼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동성애 전체를 철저하게 막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걸 막아내서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기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작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교의 역량을 준비해서 세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인류가 회개를 하고 이 동성애 전체주의 안 되게 됐다, 원래대로 다시 복귀시켜야 될 때, 바로 전 인류가 회개할 때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준비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하는 기지가 돼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는 선도적으로 동성애 전체주의를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동성애 전체주의자들은 단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쓰는 방법이 항상 단계적 입법입니다. 공산주의 독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민들을 동원합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 그리고 여성. 그래서 뭐요? 무력투쟁을 통해서 삼권을 일거에 장악해서 한마디로 혁명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전체주의는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도 그래서 국가인권위원법이 했습니다. 시정 공고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쇠뇌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강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입법할 때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빵빠레 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 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것을 부숴버릴까 저는 믿습니다. 자, 동성애 죄에 대한 세상의 처벌은 변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통합식 목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1.1핵도 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모순이 있죠. 성경의 문화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편에서는 어때요? 오늘날 상황에 따라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통합적은 어떻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논리냐? 천동설이 지동설이 있잖아요. 왕권 신수설이 국민 주권 시대가 됐죠. 여성 안수를 안 줬는데 여성 안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 동성애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통합적 신학의 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퀴어 신학은 인정 안 해요. 그러나 동성애 인권 신학을 주장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성서에서 말하는 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인 처벌만 바꿔질 뿐입니다. 이거를 성서 해석하기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춰야 됩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죄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정치적인 처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만 국가법이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성애를 세 가지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첫째, 종교적인 입장. 두 번째, 사회적 입장. 세 번째, 정치적 입장. 지금 문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기독교 입장과 동성애가 선이라고 하는 국가와 싸우는 겁니다.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통이 선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대로 있겠습니까? 국가가? 예? 그런데 서양에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기독교를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선이라고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빙자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처벌법을 서양에서 폐지했으면 끝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된 줄 알죠? 1960년이 되기까지 일찍이 간통처벌법은 폐지를 했었습니다. 예, 서방에서 민주화되면서. 그런데 동성애 처벌법만은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언제? 1960년대까지. 그게 유명한 미국의 스토넬 사건입니다.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얘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 안에 이렇게 화근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말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되지만 국가 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죽습니다. 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구약시대는 윤리에 따라서 처형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신약시대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출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서구 기독교 시대는 국가가 동성애 처벌법에 따라 처형했는데, 오늘날 정치가 종교를 간섭한 시대에는 동성애를 죄라하면 처벌하는 말도 안 되는 천이 공노할 짓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한국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걸 싸워서 원상복귀 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고 동성애를 의라 그러고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거꾸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교회를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는 법에 의해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소수자는 법으로 보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시하에서 독재자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법이 독재자 한 사람에게 모든 특혜를 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수자라고 그러지만 성소수자, 악한 소수자를 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그들이 모든 다수자를 법의 이름으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소수자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칭 민주 인사라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동생 갖고 난리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이 악을, 죄를 법으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독재국가 외에는.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옹호하는 죄가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그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란 것은 선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선을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처형하는 겁니다. 악의 징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옹호하는 법을 만듭니까? 이거는 인권 독재여 그야말로 이 사회에 대한 모독행위이자 한국 사회 근본을 흔드는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자, 서구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결정적 이유는 기독교인들 안에 동성애가 인권이라 그래서 정치권과 야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운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동성애 인권운동에 찬성하는 교단, 신학교 고사시키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국가와 권력이 누가 손을 잡냐면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 인권 세력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자중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대다수로 합법화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한교총이 나선 것에 정말 고무적입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동성애 인권에 찬성하는 신학교와 교단을 완전히 고사시켜가지고 항복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아예 고사를 시키면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왜냐?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 세력이 끊임없이 그들과 손을 잡고 국가 권력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를 침노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독보적이 잘합니다. 죽냐? 그야말로 사느냐? 그 싸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혁명의 여러분 주동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는 부르주아였습니다. 자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848년 이후로 막스 레닌 이후로 인텔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인텔리들이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킨 거고, 동성애 전체주의는 인텔리들이 독재의 주역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500년간 세계 역사의 모든 혁명의 주인에는 부르주아와 인텔리가 있는데, 부르주아는 시민혁명의 주역이었고 나머지 모든 혁명의 주역은 인텔리겐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들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예전엔 노동자 농민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폭력혁명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게 동성애 전체주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지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 허구성을 드러내게 되면 적어도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동성애 전체주의를 최초로 극복한 나라가 될 건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6개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별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진평련 만드신 거 아시죠? 두 번째, 여러분, 한국의 대다수 교단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자 또는 동성애 옹호하는 자 목사되는 길을 교단적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교총, 한교연, 한교청이 교단연합회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대한 교단연합체가 됐습니다. 네 번째, 17개 광역시 총연합회와 226개 시군구에서 조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풀뿌리 반동성애 운동이 시작됐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8월 5일날 대형교회 장로들 중심으로 대한장로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 한국 신학자 376명이 이제 동성애 반대 그야말로 성명서였습니다. 이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최초의 국가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